여러분 안녕, 루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명품 가방 그리고 빈티지 액세서리, 시계 이런 거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고요. 요즘 빈티지 명품들을 파는 곳이 정말 많잖아요. 뭐 구구스라든지 칸가스 백화점, 보이비토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도 요즘 많이 구매하시고, 홍대나 강남에 있는 빈티지 명품 샵에 가셔도 많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장에서 구매를 하면 제가 매도 보고 저랑 잘 어울리는지, 어떤 옷이랑 매치가 가능할 건지 그게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매장에서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인스타로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요즘 그냥 해시태그 명품 빈티지 백, 빈티지 명품 백 이렇게만 치시더라도 엄청 많은 포스터들이 나오거든요. 거의 요즘 대부분은 이제 한국 명품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이시고, 잘 찾아보시면 상태도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 가격에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왜 저 돈 주고 남이 썼던 가방을, 구제 가방을 구매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빈티지만의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빈티지 가방들은 지금 브랜드에서는 나오지 않는 디자인들도 많을 뿐더러 지금 나오는 디자인들도 너무 예쁘지만, 저는 옛날 디자인들이 조금 더 질리지 않고 세련되고 멋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빈티지 가방을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먼저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저는 홍대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왜 구매를 했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잘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팬디의 가장 대표적인 팬디 로고가 크게 박혀 있고요. 원단은 가죽이 아닌 패브릭 제품으로, 아무래도 패브릭 제품이 저는 가죽 가방보다는 조금 더 들고 다니거나 제가 관리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색깔도 너무 예쁘고 가방 사이즈도 나쁘지는 않은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이 가방 밑에 약간 받침대 같은 지지대? 같은 그런 게 없어서 안에 물건을 넣으면 가방이 되게 이렇게 슉 처지는 그런 가방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각이 딱 져있는 가방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도 벌써 이렇게 흐물거리는 거 보이시죠? 너무 흐물거려서 물건을 넣어도 쉐입도 잘 안 살고, 맸을 때도 쉐입이 안 사니까 그게 멋이긴 하지만 이 팬디만의 느낌이 잘 안 살더라. 그래서 정말 몇 번 안 들고 제가 거의 모셔놓고 있는 가방입니다. 그때 당시에 또 그래도 좀 가격을 주고 산 제품이긴 한데 예쁘게 모셔놓고 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을 보관할 때 안에 뽁뽁이 같은 거를 넣어놓으면 제일 좋지만, 뽁뽁이가 모자랄 땐 이렇게 수건을 돌돌 말아서 쉐입을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수건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빵빵해져서 쉐입을 잡아갖고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가방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은 또 팬디인데, 요거는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빈티지 가방을 찾아보시면서 꼭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는 팬디 주카 맘마백 스몰 사이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사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스몰 사이즈가 가장 구하기 어렵고 가장 가격대가 높아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가방이 크면 클수록 가방 가격도 더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스몰이 더 비싸답니다. 아까 바로 앞에 가방과는 다르게 작은 팬디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수납은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원장으로 팬디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힘들게 구한 제품이에요.
저는 강남에 있는 베렌누브에서 구매를 했는데 친구랑 같이 강남에 있는 베렌누브를 갔다가 이 제품이 딱 있길래 그냥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빈티지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스티치가 풀려버린 게 보이시나요? 저는 알고 구매를 하긴 했는데 가방 수선집에 가면은 이 정도는 금방 수선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수선을 못했고 그 외의 부분들은 상태는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도 패브릭 제품이기 때문에 가죽은 스크래치라든지 가죽 마모 이런 곳을 많이 봐야 하는데 이런 패브릭 제품은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많이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묻었을 때 이염이라든지 변색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빈티지 가방 구입하실 때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변색도 많이 없고 패브릭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 이 스트랩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제품이어서 바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저는 가방을 미니백으로만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좋아하는데 딱 핸드폰, 팩트, 립스틱, 지갑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저는 되게 잘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트렌치코트 같은 거에다가 들고 다녀도 예쁘고. 그럼 다음 가방은 이거는 버버리 미니 벨트백이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벨트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벨트처럼 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보자마자 구매를 했던 제품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벨트백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벨트백을 무조건 하나 난 꼭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버버리 제품이 사이즈도 너무 귀여운데 일단 제 허리 사이즈와 벨트가 맞았어요. 약간 다른 벨트백들을 착용했을 때 약간 애매하게 다 너무 커갖고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허리 사이즈도 딱 맞고 버버리 느낌도 물씬 나면서 너무 귀여운 쉐입을 갖고 있어서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단점은 수납이 정말 안 돼요. 보시면 안에 지갑 하나 들어갈 정도의 수납이거든요. 근데 뭐 벨트백을 큰 거를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켓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예쁘고 트레이닝복이나 아니면 점퍼 같은 거 입은 다음에 이 가방만 매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납은 꽝이지만 예쁨을 위해서라면 수납 따위 포기할 수 있어요. 지갑 넣고 핸드폰 손에 들죠 뭐. 다음! 또 버버리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백들 중에 가장 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딱 봤을 때 약간 스쿨룩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셔츠에 테니스 스커트 같은 거 입고 그냥 이런 거 하나 딱 매주면은 뭔가 약간 그 미디어에 나오는 스쿨룩의 그 딱 학교 가는 그런 느낌의 가방이랄까? 그래서 구매를 했고 제가 작은 가방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쯤은 조금 미디움 사이즈의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약간 그 전에 버버리보다는 조금 더 밝은 컬러의 버버리 컬러이고 여기 앞에 이 버클이 전 너무 예쁜데 처음에 저는 이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이 버클을 꼭 이렇게 풀어야지만 가방을 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네? 왜 가방을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놨지? 이러면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찰나에 어느 날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제가 뭐 꺼내야지 하고 이렇게 버클을 풀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가방을 뜯었구나. 아 망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뜯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똑딱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똑딱이를 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당연히 버클을 열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지 버버리가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잘 메고 다녔던 가방이고
안에 수납도 상당히 많이 돼요. 여기 가운데 이런 포켓 같은 게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막 카메라나 삼각대 아니면 그날 좀 뭔가 많이 들고 다녀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날에는 이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옷을 입을 때 가방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옷을 정하거든요. 보통은 옷을 입고 거기에 맞는 가방을 코디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이 가방을 매야지? 그럼 이렇게 입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코디하는 걸 좋아해서 이거는 약간 스쿨룩 느낌의 버버리 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가방인데 이거는 페르가모 바라백이라고 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구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구구스에서 서칭을 하고 가서 구매를 한 게 아니라 구구스에 원래 다른 제품을 보러 갔다가 다른 손님께서 막 이렇게 가방을 여러 개를 이렇게 펼쳐서 보시더니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 가셨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걸 딱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일단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사이즈도 제가 딱 좋아하는 콤팩트한 사이즈였고 저는 페르가모에서 가장 예쁜 거는 바로 요 은장 요 실버 라인 요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살바토르 페르가모라고 로고가 적혀있고 요렇게 은장으로 된 요 페르가모 심볼이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에 내부는 요렇게 요 정도인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제품은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핸드폰은 그냥 손에 들고 지갑, 팩트, 립스틱 딱 요렇게만 넣어갖고 다니는 제품이어서 근데 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요 라인도 이제 더 이상 페르가모에서 나오지 않는 라인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가방들 중에 딱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가방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를 더 구매했어요. 왜 구매를 했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약간 가방에 광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제가 구구스에서 구매한 이 가방 같은 경우는 가죽 스크래치라든지 마모 이런 건 전혀 없지만 가죽이 광이 조금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안에 있는 본드가 제가 보기엔 접착력이 닿아서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가방 수선하는 곳에 가면은 수선이 금방 가능한데 귀찮아서 못 갔어요. 근데 덜컥 이 가방이 나중에 여기가 끊어지거나 얘가 빠지거나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새 제품인 상태의 가방을 제가 찾아가지고 똑같은 걸로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는 이 가방이 거의 다 마모가 되면 그때 꺼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가방의 가죽 광도 틀리고 이 앞에 로고에 있는 기스도 이거는 진짜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방은 이렇게 특이입니다. 다음은 루이비통으로 갑시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방은 아니고 장지갑인데 저는 베렌누보에서 구매를 했고 베렌누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장식품 같은 것들을 다는 게 베렌누보의 가장 큰 시그니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고 이렇게 체인을 다셔갖고 미니 WC 월렛처럼 가방처럼 나온 제품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컴팩트한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지갑도 카드 지갑밖에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장지갑이잖아요. 저는 제가 이걸 쓸 줄 알았어요. 여름에 원피스 같은데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매도 너무 예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쓰더라고요, 잘 장지갑은.
너무 부피도 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미니백들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잘 안 쓰고 있긴 한데 이 아이도 가죽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안에 내부 가죽 상태도 너무 깨끗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근데 올 여름에는 자주 들겠죠? 올 여름에 원피스랑 자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루이비통. 이것도 베렌누브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인스타에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딱 맵고 이거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매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렇게 크로스백 줄이 있고 그냥 숄더나 토트로 들 수 있는 이렇게 체인 줄이 하나 더 있어요. 제 가방 중에 크로스가 많이 없는데 이거는 크로스 제품이어서 막 뭐 들고 다니기 귀찮다 이럴 때 이 가방 진짜 많이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안에 수납은 가방이 납작한 제품이어서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품은 또 루이비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루이비통 루핑백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일단 매물이 많이 없을 뿐더러 매물이 있더라도 여기 앞에 가죽 로고 부분이 지워졌다든지 이 탑핸들 손잡이 부분이 마모가 너무 심하게 됐다든지 상태가 안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상태가 진짜 좋다 하면은 가격이 정말 비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일단 가죽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가죽 상태도 너무 깨끗했고 탑핸들은 뭐 A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가방들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상태가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시크하게 자켓이라든지 슬랙스라든지 아니면 자켓 원피스라든지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들면은 정말 모던하면서 시크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안에 내부 같은 경우는 수납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옆에는 이렇게 넓어지는 쉐입이어서 물건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구하기 어려웠어갖고 들고 다니기 좀 아까워요. 되게 아끼고 싶은 가방. 그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클로에 크로스백이고요. 이거 가방 이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연희동에 있는 빈티지샵에서 구매를 했고 그날 이게 딱 처음 입고가 된 날인데 제가 보자마자 이거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가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예전에 다른 빈티지샵에서 블랙 제품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고민하는 사이 다른 분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배가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내 눈앞에서 내가 사려고 했던 가방이 떠나가다니. 근데 이 제품은 블랙은 아니지만 어차피 블랙 옷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주기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여기 위에는 스웨이드고 안쪽이랑 내부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다 가죽으로 돼 있는 가방이에요. 근데 역시 클로에가 가죽이 정말 부드러워요. 색깔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다크 베이지와 그레이를 섞은 코코아? 옅은 코코아 컬러인데 수납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여기가 굉장히 얇은 가방이다 보니까 섹션이 세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은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많이 안 되는 것보다 많이 넣으면 가방 쉐입이 예쁘지 않아서 많이 안 넣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클로에 가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파이톤 클러치 제품인데 이 제품도 사장님께서 안에 이렇게 체인을 넣어주셔서 숄더를 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숄더로도 가능하고
클러치로도 가능한데 사실 저는 이 파이톤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파이톤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런 컬러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들었을 때 너무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파이톤 가죽도 파이톤 느낌을 낸 페이크 가죽이지만 굉장히 세련돼 보여서 저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래도 생각보다 안에 수납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단 이 큼지막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이 로고. 나 비비안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냥 딱 이렇게 블랙 원피스 같은 거에 이거 하나만 이렇게 들어줘도 느낌이 약간 도도하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 그런 가방입니다.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바로 요 디올 디링백입니다. 요것도 똑같은 게 두 개죠.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디올 오블리크 패브릭 제품이고, 하나는 완전 통 가죽으로 된, 카프스킨으로 된 가죽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같고 사이즈도 같은 제품이고, 제가 사실 요거를 가장 처음에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조금 오래돼서. 그때 한참 디올 오블리크가 다시 돌고 돌아 유행을 했을 때 나왔던 제품이고, 사실 보스턴백, 뭐 디링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쉐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D자 로고가 박혀있는 이 디링도 너무 귀엽고, 이 오블리크 패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패브릭 소재다 보니까 보풀도 잘 일어나고, 그리고 어디 실밥이 이렇게 하나 튀면 거기에 실밥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보다 관리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막 들고 다녔습니다. 일단 내부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서 안에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요. 아니, 이 쉐입이 너무 귀엽지 않아? 디올은 정말 디자인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가방 중에 가장 고가의 가방입니다. 이것도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새 상품급이에요. 가죽이 기스난 곳, 뭐 까진 곳 하나도 없고, 가죽의 광도 그대로 있고, 이 D링에 스크래치도 거의 없을 뿐더러 가방 내부 상태도 정말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진짜 이건 진짜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는 정말 금방 팔릴 아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DM 드렸고 진짜 바로 결제하고 바로 그 다음날 택배로 받은 제품이거든요. 가죽이 일단 너무 부드러운데 너무 튼튼해요. 그리고 이 핸들 부분 가죽도 마모된 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고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입는 스타일의 옷에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디딩 이 부분이 골드 부분으로 딱 이거 하나만 포인트가 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뻐. 제가 정말 애끼고 애끼는 가방입니다. 디올 사랑해요. 저 디올을 너무 좋아해서 디올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희 빈티지 가방 소개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빈티지 액세서리랑 시계를 한번 보러